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은 안 됐지만 7월 이후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의 세종 자이더시티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주 의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는데 세종 이제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 거주 의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오늘 이 거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국토부 이제 보도자료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기존에 적용되는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 공급주택에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규정이 2월 19일부터 현재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내용 중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에 전매 제한 강화 규정도 보도자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 공무원 특구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 기간 규정은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고, 이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에 대한 보도자료에 그냥 단순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거주 의무가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법제처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가 생긴다에 수도권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었고, 법 적용과 법의 규정에도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주 의무에 대한 관계법은 주택법과 이제 주택법 시행령인데, 거주 의무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 제57조 2항에 나오고,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 2항에 거주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면 사업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 규정에 수도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 의무는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의 수도권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토부의 이제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고 이 주택별 규정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내용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세종시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랑 법 규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 적용은 안 되는 분양단지입니다. 근데 국토부의 이제 민원 상담 같은 걸 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입주자 이제 모집 공고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가 공무원 특별 공급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거주 의무 적용주택이 수도권 주택에 한정되지만 세종시에도 향후에는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청약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거주 의무 규정과 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 벌칙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거주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의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1주택자분들의 양도세 이제 비과세 부분에서 거주 의무 부분이에요. 이런 거주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주 의무 중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에서 100% 사이면 2년이 적용이 돼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벌써 2월 19일부터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거주 의무 기간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거주 의무 기간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청약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결국은 청약 시장에서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약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청약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지금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을 준비하고 중도금 대출로 처리하고 입주 시까지 자금 조달이 안 될 때는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 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내 집으로 입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전세 자체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거주 의무 위반 시에 벌칙을 한번 살펴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결국은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두는 경우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같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고, 거주 의무 위반 시에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LH공사에 주택을 이제 양도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 반드시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분양에서 아직 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6개월 내에 이제 전입하는 부분이에요. 이 규정은 2000년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전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후에 중도금 대출 시에 이 실거주 서약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과 이제 연관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중도금 대출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분양받은 분이 실거주를 하라는 큰 틀에서 여러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만약에 전입을 안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은행권의 이제 페널티를 한번 살펴보면 대출받은 중도금을 전액을 이제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3년간을 이제 금지를 하게 돼요. 이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자금 준비되신 분들은 실거주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 시에 실거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예정을 했지만 계획대로 자금이 준비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이제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이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전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도금 대출 시 이제 6개월 전입 의무에 대한 위반은 아파트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놓은 전세금으로 중도금 전액을 환수를 하고, 어차피 자금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전세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수도권이랑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자금 계획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에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던 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입주를 해야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부분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비과세를 받느냐 세금을 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자금 계획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내 소유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제도를 활용해서 자금을 만들고 추후에 본인이 자금이 준비됐을 때 입주를 해서 실거주를 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따지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자금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종더 자이시티 같은 경우는 분양 일정이 언제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예상되는 분양 일정 전후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게 지금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특권 폐지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 단지이고 7월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나게 되면 일부 대형 평수 중에 6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SR 규제와 함께 무주택자분들이나 생애 최초 취득자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대출 완화 규정도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이 확정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상세하게 참고를 해서 청약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